병원이 내 집처럼 따뜻한 공간이 되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소명이로구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요즘에 지금 우리의 제가 할 일이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저는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결국 인생을 디자인하는 것, 그리고 제 꿈을 펼쳐서 디자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딱딱했던 병원을 따뜻한 치유의 공간으로, 종합병원을 뜯어고치는 여자로 유명한 공간 디자이너 노미경. 그녀가 오늘 스토리를 담은 새로운 공간이 만들어내는 변화에 대해 이야기한다. 안녕하세요. 공간 디자이너 노미경입니다. 저는 오늘 공간을 통해 사람의 마음이 바뀌는, 병원을 뜯어고치면서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는 그런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에게 40분 동안 강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집, 학교, 회사. 공간의 이동이 곧 삶이자 인생이라고 말하는 공간 디자이너 노미경. 그녀는 오늘도 공간이 단순히 머무는 장소가 아니라 사람들과 함께 호흡하는 소통의 장이 되길 꿈꾼다. 넓고 화려한 공간보다 마음까지 움직이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내는 놀라운 기적. 노미경의 공간과 사람이 얽힌 진솔한 이야기. 매 순간 다양하고 다른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며 살고 있는 우리들인데요. 따뜻하고 긍정적인 모습들은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공간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공간 디자이너 노미경의 공간이 바뀌면 사람도 변한다. 자, 오늘 주제 내용은 공간이 바뀌면 사람의 마음도 변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저희 모습인데요. 저는 이렇게 디자이너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연한다는 거는 많은 일은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 뵙고 오늘 제 이야기와 스토리, 그런 얘기를 통해서 제가 사람들을 통해서 바뀌는 그런 내용들, 그리고 공간을 통해서 제가 만났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공간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어떻습니까? 무언가 채워졌죠? 자, 그런데 이렇게 채워진 것 속에서 뭔가 허전함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결국엔 이러한 완성 결과물은 그 안에 담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면 결과물은 그냥 하나의 그림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저에게 있어서 가장 저를 부각시킬 수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처음에 보여드리는데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러니까 토요일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그냥 일반적인 병원의 삭막한 공간이죠. 그런데 토요일 오후부터 그리고 월요일 오전까지 영박 3일 동안 공간을 바꾸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이렇게 바뀝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안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전 과정을 통해서 없었던 것들을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과정은 병원은 대부분 진찰하고 그다음에 환자들이 거의 다 입원을 하고 그런 시기가 있기 때문에 토요일 오후에는 문을 닫죠. 그런데 그 시간을 통해서 저희들은 연장을 들고 이제 들어옵니다. 목수들, 그리고 페인트들, 그리고 페인트 하시는 분들, 그리고 각각의 모든 자기의 그런 자재들을 가지고 병원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 모든 시간들이 바로 영박 3일의 과정, 월요일 아침에 문을 열기 위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이 150평 되는 공간,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내기까지 폭풍 치듯 전쟁터 같은 그런 아수라장을 통해서 같이 일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병원이라는 공간이
제가 이 공사를 했었던 시기가 2006년, 2005년 이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그 전까지만 해도 함께 모여서 이렇게 바꾼다는 과정을 가지기는 쉽지가 않았어요. 근데 각각의 일하시는 분들이 보면 자기의 일들이 있기 때문에 페인트가 끝나면 도배를 하고 도배를 끝나면 바닥을 깔고 이러한 과정에 겹치지 않게 일을 하는 것들이 하나의 룰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시기에 이제 병원이라는 그런 특수성 때문에 모든 시간 안에 한꺼번에 조화를 이루어서 잠 안 자고 한쪽에는 바닥을 붙이고 한쪽에는 페인트 칠을 해가면서 이러한 과정들을 겪습니다. 밤을 새면서 먼지를 마시면서 그리고 일하는 사람들을 독려하기 위해서 같이 고기도 먹고 때로는 바깥으로 그렇게 마음을 전하면서 다독이면서 일을 하는 거죠. 이때 일을 하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병원의 관리자는 도대체 저 사람들 무엇을 하나 일하시는 청소하시는 아주머니들까지 저희들을 격려를 하시면서 저 사람들이 뭐를 하지? 이렇게 바라보긴 하지만 무엇을 하는지 아무튼 너무 복잡하고 바쁜 과정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과정 동안은 많은 것들을 미리 준비는 해야 합니다. 0박 3일이라는 시간은 사실상 그 절대 시간의 공사 기간은 아닙니다. 그 전에 사전에 미리 만들고 붙이고 하는 것들을 다 준비를 해 놓아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세팅을 하거나 그리고 현장에서 바로 일해야 될 부분들을 일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완성이 되었을 때 결국에는 사람들이 아침에 문을 열고 새벽에 문을 열고 들어왔을 때 도깨비가 집을 짓고 갔구나. 그러면서 환자의 미소에는 이 공간이 바로 그 전에 있었던 공간과는 너무 다르다. 이렇게 시작이 되는 바로 그런 스토리에 바로 제가 그 일을 맡아서 했었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입니다. 지금 1994년이라는 그런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일을 시작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결혼과 동시에 일을 했었는데 아주 작은 그렇게 5평도 안 되는 그런 소박한 사무실에서 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은 원래 이제 어떠한 그 지물포 같은 작은 공간이었는데 저기서 이제 사람들의 그러니까 작은 그 변화를 주고 싶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도배를 바꾸고 페인트를 바꾸고 이런 일들로 좀 제가 나름대로 일을 시작해보면 어떨까 하는 욕심에서 일을 시작을 했는데요.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혹시 예전에 헌집을 새 집으로 고쳐드립니다 하는 그런 마케팅 허수경 아나운서의 이야기가 있었는데요. 그 당대에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슈가 되어서 어쩌면 그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같은 붐이 되었었던 그런 과정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이제 아파트에 대한 그런 소비자들의 바꿈에 대한 그런 니즈가 많이 이제 부각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이렇게만 바꾸면 사실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나름대로 페이퍼에다가 아파트의 공사 전, 공사 후, 예를 들어 페인트를 바꾸기 전과 후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할 수 있는 전단지를 제 스스로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아파트가 밀집되어 있는 그런 곳에다가 마케팅을 할 수 있도록 작은 그러니까 주간지 같은 그런 거에다 이제 사업을 저희 회사 이름이랑 이런 것들을 넣어서 시작을 했는데 그걸 보시더니 이제 일반 그 소비자분들이 집을 고쳐야 하실 분들이 보시고 너무도 많은 그런 필요성 때문에 제가 정말 많이 바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일만 가지고서는 사실 그 동네에 그냥 집 잘 고치는 집으로서 밖에는 인정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을 고치고 제가 처음에 사업을 시작했던 그런 곳은 대전이었어요. 그런데 대전에서 이제 저희 집을 예쁘게 고쳤지만 어떻게 소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 시대에 가장 그러니까 잘 나가는 주거 공간에 대한 가장 많이 이렇게 이름이 알려진 그 잡지책이 월간 행복이 가득한 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곳에다 편지를 쓰고 그리고 저희 집에 대한 사진을 이렇게 소개를 하면서 이게 저희 집이라고는 차마 얘기를 못하고 여기는 이렇게 대전의 어떠한 예쁜 집인데 오셔서 촬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스토리를 썼는데 그때 당시 이제 그 기자분이 보시고 저희 집에 내려오셨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소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주거공간 디자이너 노미경으로서 96년 7년도부터 활발한 일들을 시작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제 얘기는 이렇게까지 끝나면서 제가 일을 하려니까 어떻겠어요. 항상 집과 사무실과의 거리가 멀면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위에다가 집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사무실과 사옥과 그렇게 매장을 갖춘 그렇게 공간을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 일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가 있고 그로 인해서 또 저희 집 자체도 모델하우스를 만들어서 항상 그 사람들이 오시면은 그 집을 보여드리기도 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이제 명성을 얻고 집에 대해서 그리고 사옥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었었던 그런 얘기들입니다. 잠깐 제 큰아이 이름에 대한 얘기를 언급하자면 저희 큰딸 이름이 바로 수주입니다. 어떻게 우연한 일치로 공사를 수주받게 돼서 수주 같은 이름이 되었는데요. 그 수주를 통해서 저는 그러니까 친구 그리고 수주 친구 그다음에 수주 친구들 엄마와의 연관성으로 인해서 아까 그 말씀드렸듯이 행복이 가득한 집 이런 잡지책을 통해 제가 많이 이름이 났던 주거공간 인테리어를 많이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수주로서 크다 보니까 정말 수주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유치원을 먼저 제가 그렇게 바꾸게 되고 아이가 다니던 유치원, 나아가 이제 학교 일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기 밑에 그림에 보시면 호그와트 같은 마법 학교 바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 학교는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 굉장히 많은 그러니까 하나의 커다란 그렇게 또 하나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저는 저희 아이들이 이제 다닐 수 있는 학교를 지으면서 마치 학교가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학교가 아니라 이 학교는 아이들이 꿈과 그렇게 마음을 실을 수 있는 그러니까 마치 마법 학교 같은 그런 학교를 지어보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를 만들면서 처음에 굉장히 그냥 일반적인 그냥 커다란 그 네모의 학교였었는데 이 학교가 이렇게 보시면 약간 성전 같은 그런 느낌으로 유럽에 있는 그런 마법 학교 말 그대로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호그와트 같은 학교에서 아이들이 빗자루를 타고 날아가지는 못하겠지만 슬로프를 타고 날아가고 그다음에 네모의 공간이 아니라 각이 진 그런 교실에서 아이들이 담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설계를 시작하고 이 집을 짓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 안에는 이렇게 멋진 콘서트 홀도 있고요. 그리고 아름다운 수영장도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교실은 네모, 사각 이런 것들이 아닌 오각형 이런 예쁜 공간들이 많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학교를 정말 열심히 제가 지었습니다. 밤낮으로 아침으로 다니면서 일하시는 분들을 그러니까 모닥불을 피워가면서 거기서 같이 아침에 모닝커피를 멜라닌 커피로 마시면서 같이 일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건물을 지을 때 굉장히 추웠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아침은 항상 어둡고 밤은 너무 짧고 공사 기간은 짧죠. 그런데 시간은 없죠. 그러니 전념을 다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 와중에 이제 저희가 이렇게 짓는 모습들을 바로 병원에서 옆에서 바라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로 학교 옆에 병원이었는데요. 이 학교 옆에 병원 역시 당시에 굉장히 오래된 병원이었습니다. 그때만 하더라도 병원을 그러니까 병원이 오래되면 새로 짓는다는 생각만 있었지 그 병원을 바꾼다는 생각은 사실 갖지 못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병원을 둘러봐서 맨 처음에 맡았던 공간은 바로 그러니까 아주 작은 공간이었지만 그곳을 통해서 그 병원에서는 저희에게 어떠한 이 병원을 다 고치라는 임무를 준 건 아니었고요. 그냥 깨끗하게 좀 공간을 다듬어 달라라는 그런 니즈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병원을 계속 둘러보면서 여기에 필요한 저에게 맡겨진 공간들을 하나씩 이렇게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때까지만 해도 단 한 번도 병원을 고쳐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학교를 고치거나 그다음에 집을 고치거나 아이들의 공간들을 바꾸기 시작했던 사람이었는데 병원이라는 그런 컨셉 자체가 일반적으로 하얗고 그다음에 따뜻하지 못하고 아픈 환자들이 그냥 이렇게 다닐 수 있는 그런
뭐라고 하면 들어갔을 때 되게 어두침침한 이런 공간인데 마치 이런 병원이 내 집처럼 따뜻한 공간이 되면 어떨까 이제 그런 마음으로 저는 시작을 했습니다. 처음에 맡겨졌던 공간이 바로 임종실이라는 공간이었습니다. 지금 이곳은 제가 특실을 바꿨던 공간이고요. 바로 이런 공간인데 이곳은 사람들이 죽기 직전에 바로 머무는 그런 임종실이라는 공간인데 당시만 하더라도 이런 공간들은 그 병원 안에 있지 않았지만 이 공간에 대한 의미를 좀 부여를 해봤습니다. 사람이 그러니까 삶과 죽음의 바로 기로에 섰을 때 정말 닥치지 못하는 어려움 때문에 굉장히 비참하게 아니면 예정하지 못하게 그렇게 일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런 경우 임종실에 머물 수 있는 사람은 나름대로 준비된 그러니까 삶을 마감하고 새로운 준비를 하는 그런 공간이 되지 않을까. 임종실 자체는 그렇게 어둡거나 아니면 우울해선 안 되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준비하는 그런 공간에서 굉장히 따뜻함을 부여하고 이곳에는 마치 새가 날아다니는 새장도 있었으면 좋겠고 나무도 있었으면 좋겠고 그러한 따스함이 있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제안을 제가 드려서 방을 만들었는데 이 방 안에는 창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창문이 없던 것들을 이렇게 창문 그림을 통해서 만들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 이 당시에 굉장히 아름답고 그러한 호스피스라는 그런 개념이 이 공간을 통해서 차츰차츰 자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저는 계속 병원들을 처음에 이렇게 작은 공간을 시작했지만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계속 병원 공간에 대한 필요성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이 공간이 바뀌면 이 공간이 또 이렇게 변화하는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은 계속 미소를 지어가고 내가 그동안에 환자분들에게 좀 다가서지 못했던 것들을 공간이 변화함으로써 달라지는 모습들로 사람들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굉장히 기분이 좋았죠. 그러면서 공간 하나하나를 바꿔가는 그런 점을 찍으러 다니기 시작하는 그런 것에 몰두를 시작하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병원이 여기도 의사 선생님이 머무시던 공간이었는데 바뀌면서 저희가 다 바꿔서 영박 3일 동안 아니면 뭐 1박 2일 동안 이렇게 단발적으로 공간을 바꾸고 제가 월요일 날 아침에 선생님 저희 공간 예쁘게 잘 고쳐졌죠 하면서 이렇게 들어가서 인사를 드리려고 갔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막 화가 이렇게 나셨습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그래서 그랬더니 내가 붙여놓은 포스트잇 어디 갔어?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저희가 공사를 할 때 항상 공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렇게 바꿀 것입니다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의 그런 약간 소지품은 좀 챙겨주셨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은 그냥 그대로 그냥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다음 날에 와보면 없어요. 막 이렇게 하시면서 저희는 오히려 이렇게 공간을 예쁘게 잘 고쳐드렸는데 선생님한테는 그 한 장이 없어진 포스트잇 때문에 저는 굉장히 막 혼나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시작이 많은 이런 에피소드를 담고 사람들과의 그런 공간 협의들, 결국에는 이런 과정들이 되게 중요한데요. 매사에 공간을 바꾸는 것은 저희 혼자의 뜻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결국엔 사람들의 마음을 다 합치고 그 사람들과 같이 어울려서 그 사람들의 불편을 고치는 이런 일들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미술을 전공한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릴 때 중학교 때 이 영화 해리슨 포드가 나오던 인디아나 존스에 완전히 열광을 하다 보니까 해리슨 포드에게 첫사랑에 빠지다 보니까 저는 역사학자가 되고 싶다라는 꿈을 갖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처음에 제가 일을 시작할 때는 약간 많이 부끄러울 때가 있었습니다. 미술 전공자가 아닌데 어떻게 이런 공간을 바꾸는 일을 할까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인문학적인 사고를 통해서 제가 사람들에게 더욱더 감성적인 그런 철학적인 그런 모습을 디자인을 할 수 있어서 그런 것들을 공간에 적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제가 갖게 된 것이죠. 오히려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러니까 자랑스럽게
사학을 전공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또 되었죠. 그래서 저는 밤마다 글을 썼던 2권의 책이 저에게 종합병원 리모델링, 이렇게 병원 확 뜯어 고치는 여자, 이러한 책을 새벽에 글을 써서 이것들을 제 후배에게 왜냐면 글을 쓰면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봐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 이제 글을 새벽에다가 메일링을 보내면 후배가 언니 이거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담아가지고 책들을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이 책이 그러니까 내용은 그렇게 병원 스토리에 대한 말랑말랑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지만 사실상 병원 스토리다 보니까 일반인들이 보시지 않고 대부분 병원에 계시는 분들이 이 책을 사셔서 보시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어느덧 저는 그러한 그 경험을 통해서 이루어냈던 모든 과정과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어느덧 병원 전문가로서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 수많은 일들이 저에게 많이 들어왔어요. 많은 일들이 그다음부터 그런데 지금부터 잠시 좀 쉬어가겠습니다. 마음을 좀 가다듬어야 됐는데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그렇게 많은 일들을 과정상 거쳐가다 보니까 제가 현장에 많은 그렇게 일을 하게 되었는, 거의 다 이제 공사가 다 마감이 다 되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오는 순간 연락이 왔습니다. 현장에서 불이 났다는 거죠. 바로 이때 굉장히 이제 너무도 암울했는데 결국에는 다 전수가 됐었고, 다행히도 이제 한 가지 다행은 인명피해가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하나의 과정이 굉장히 소중했던 게, 저희가 일한 사람의 잘못으로 불이 나거나 이렇게 일이 됐지만 병원의 모든 사람들이 같이 합심을 해서 이 공간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오히려 정말 더 많이 확산되지 않도록. 근데 그 바로 옆에는 어마어마한 기계 장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계 장비에 만약에 손실이 갔으면 더욱더 큰 피해가 갔겠지만 다행히 그런 것들 무마가 되고 공간이 전소가 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불이 난 사항을 한꺼번에 다 같이 만들어서 오히려 불난 티를 안 내기 위해서 전체 페인트 칠을 합니다. 그러면서 울며 불며 저희가 온몸이 다 새카매져서 나오면서 우리가 이걸 빨리 바꿔야 되겠다 하면서 같이 마음을 먹고, 그 절대적인 공사 기간에 대해서는 지키지는 못했지만 결국에는 그 과정을 통해서 저희는 이렇게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가 플랜카드에 문구를 썼는데요. 저희 시공하는 모든 사람들과 그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병원을 고치겠다는 그런 이슈를 내걸고 최선을 다해서 그 시간에 다시 바꿨던 계기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시간에 맞추어서 조금은 지난 상태가 되었지만 완공을 했고요. 여기서 또다시 모든 분들이 일을 하시도록 그렇게 마련해 드렸습니다. 저에게 또 다른 아픔이 있었지만 좀 그냥 살짝 러프하게 넘어가고 싶네요. 저는 이제 한강변에 어느 공간에 벚꽃을 바라보면 지금도 굉장히 울음이 나서 거길 바라볼 수가 없는데, 그곳에 이제 제가 굉장히 열심히 이렇게 시공을 하다가 결국엔 정당하지 못하게 이제 그렇게 해서 결국엔 곳을 그만두고 나오게 되었는데, 한강변을 지나가면서 벚꽃이 피는 그 버스커 노래는 저에겐 굉장히 참 속상한 이야기지만 이것들을 접어내고 나니까 저는 이제 제 자신을 좀 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만약에 계속 앞길을 달려서 시공만 했다면 정말 몇만 평, 몇천 평 계속 시공에 몰두해서 자랑스러운 포트폴리오는 많이 나왔겠지만 저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은 보다 더 전문적인 병원 설계, 그리고 여기에 해당되는 기술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을 갖추어서 가치 기반 중심의 전문 디자인 회사로서 지금 거듭이 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시공도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에선 더 있지만 병원에서의 만큼은 저희가 동선을 구축하거나 아니면 과정을 디자인하거나 이러한 모든 흐름에서 저희 회사가 굉장히 단연코 앞서가게 그렇게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시면은 저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과 같이 연결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병원 자체 내 세미나를 또 기획하고요. 그다음에 더욱더 중심적인 공간들을 가지고 디자인적인 과정을 스토리로 풀어내는 이런 일들에 몰두를 하고 있고요.
이러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간에 공감하다라는 프로젝트인데 먼저 이것을 보시기에 먼저 동영상을 보시는 게 좋겠네요. 동영상 한번 틀어주세요. That's the wrong thing I know, but I don't know when I will see you again, and it gets so lonely. 저는 무교인데 기도실 하면은 좀 기독교인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 같잖아요. 그래서 종교에 상관없이 누구나 다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네, 요즘 기도실은 좀 웅장하고 거창한 느낌이 있는데 제가 원하는 기도실은 조금 소박한 공간이에요. 일단 마음이 좀 너무 차분해지면 오히려 더 심각해지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오히려 조금 더 밝은 분위기에 뭔가 희망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구체적인 어떤 것보다는 그냥 가능성만 보여주고 거기서 자기 스스로를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일 심플하면서도 마음이 편안한 공간? 노라 프로젝트라고 하면 이제 아까 영상 보신 것처럼 아주 작은 두 평인데 이 두 평을 저 혼자 고치는 게 아니라 그 많은 사람들과 같이 공간을 바꿔나가는 과정입니다. 바로 이 얘기인데요. 이 학생들이 제가 이 공간을 처음에 기도실이라는 프로젝트로 시작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것은 나중에 기도실이 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보신 것처럼 바로 희망방으로 끝나게 되었어요. 희망방은 말 그대로 어떠한 종교적 색채가 있는 방이 아니고 그 안에 굉장히 큰 그런 병원 안에 작은 두 평이라는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곳에 머무는 환자들이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병원의 모든 관계자분들이 될 수가 있고 작은 방에서 이제 어떠한 위안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공간인데 계기는 그랬습니다. 제가 아까 그 어려움을 통해서 굉장히 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것을 돌다 보니까 나름대로 제가 공간을 바꾸었던 하나의 작은 기도방이 있었어요. 근데 그 방에 들어갔더니 제가 공사할 때 당시에는 느끼지 못했던 그때만 하더라도 그냥 빨리 이 공간을 끝내야 되겠다. 어떻게든 이제 일을 빨리 마무리를 져야 되겠다. 이러한 마인드로 그냥 그 공간을 바꾸고 말았는데 그 안에는 그곳에서 기도하시는 분, 그렇게 울면서 마음을 달래시는 분을 보고 아, 제가 하는 이런 디자인은 정말 사람들에게 공감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내는 게 저희 소명이로구나.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이렇게 병원의 아주 작은 공간을 기획을 해서 이곳을 단지 저희 의도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의견을 담아서 바꾸는 그런 일을 해보자라는 그런 마음을 먹게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저희 페이스북과 저희 소셜 네트워킹 할 수 있는 방법에다가 기도실을 바꾸는데 여기에 하실 분들 계시면 참여해 주세요라고 했더니 학생들이 이렇게 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요일 저는 이제 일하지 않는 토요일 시간을 따라서
그 시간마다 막 이렇게 사람들이 조금씩 만나는 사람들이 모아져서 그 과정을 통해서 공간을 바꾸는 그런 일을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했습니다. 아까 인터뷰 동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그냥 무작위로 인터뷰를 던지고요. 그리고 그 기도실에 알맞는 심상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의견을 묻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렇게 사전에 인터뷰를 저희가 질문지를 통한 인터뷰를 통해서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 사람들에게 질문지를 받았습니다. 이것으로만 국한되지 않아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워크숍을 실제 그 공간에 그 병원에 필요했던 사람들과 거기에 해당될 수 있는 사람들을 모아서 이분들과 함께 워크숍을 만들면서 마지막 결론이 결국엔 그러한 공간은 사치가 없으면서 그렇게 종교 색채가 없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자라는 결론을 만들고 작업에 몰두를 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기간은 총 4개월이 걸렸고요.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제 제가 올해도 또 이 프로젝트를 계획을 하고 있을 생각이 있는데 그거 할 때 같이 제가 하면은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처럼 저희는 이제 저렴한 비용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이 공간에 맞는 그런 니즈들을 다 포함을 해서 작은 곳을 만들어서 골판지 적층으로 공간을 만들었던 것입니다. 환자들은 어떻습니까? 병원에 가면 병원 공간은 굉장히 크고 그리고 요즘에는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어떤 병원들은 다 호텔 같은 그런 시설처럼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많이 바뀌고 있고요. 저 역시도 그런 일들의 앞장을 서서 일을 하고 있지만 실제 병원이라는 공간 아니면 다른 어떠한 커다란 공간 안에 내 스스로 내 마음을 둘 수 있는 작은 공간 하나가 더 있다면 거기를 통해 그곳을 더 기억하고 그곳을 통해 사람들이 내가 이렇게 다듬을 수 있는 하나의 공간이 있다는 것 자체만 해도 굉장히 행복할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환자뿐만 아니라 말하자면 거기에 계신 모든 의사 선생님들 정말 굉장히 힘드시거든요. 그러면 그 작은 공간에 나만의 그런 지성소가 있다면 그곳은 위안이 되고 그리고 그곳의 공간에서 사람도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름답게 변한 공간이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은 단지 그림 속의 그런 것들만 아닙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것은 그냥 처음에 비포와 애프터의 그런 처음에 빈 공간과 마지막에 애프터의 그런 잘된 공간만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저처럼 이렇게 같이 기획을 하고 고민을 하고 일하시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바로 그런 곳입니다. 그런 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또 변화가 되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함께 만들어가는 사람들은 바로 이 공간을 쓰는 사람이어야지만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누구 한 사람의 의견으로서 공간이 바뀌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같이 어우러지는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이 요즘에 지금 제가 할 일이며 여러분들이 함께 참여해야 할 그런 모습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정을 디자인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지금 했던 이야기들을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전략적으로 어떻게 해야지만 이 공간이 변할까는 감성적인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금 더 과학적인 이야기들 그리고 앞서 나가는 미래에 대한 공간들에 대해서 제가 과정을 디자인하고 있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의 현재 만드는 공간이 바로 우리 미래를 대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많은 전략과 그리고 전략을 통한 과정을 디자인하면서 그것들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병원에서의 회의는 끝도 한도 없습니다. 작은 한 곳을 만들기 위해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서 설명을 하시고 그것들로 인해서 만들어가는 공간들, 이것은 비단 병원뿐만은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또 이 모든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 다 같이 협심해서 만들어지는 이러한 과정들, 바로 이것들이 제가 하고 있는 공간 디자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는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제 대변할 수 있는 이렇게 뜯어고치는 게 다는 아니죠. 결국에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어나운스해서 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공간을 만들죠. 그렇지만 공간이 결국에는 또 저도 많이 바꿔놨습니다. 저는 제 일을 이렇게 거의 20년 동안 일을 하면서
소명으로 생각을 하고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 그냥 큰 공사를 하던 사람이 지금 계속 어떠한 아픔과 어려움과 이런 역경이 없었다면 그냥 하나의 공사를 많이 하는 그런 사장으로서만 이미지가 있었을 텐데 그 안에 저희가 공간을 바꾸면서 계속 그러한 과정들을 만나고 인연을 통해서 또다시 바뀌어가는 모습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새벽에 일어나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낮에는 또 열심히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니까 새벽에 일어나서 과정을 만들고 또 경험을 쌓고 글을 쓰고 이러한 일들로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가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끝이 났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디자인은 결국 인생을 디자인하는 거, 그리고 제 꿈을 펼쳐서 디자인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항상 이렇게 뛰어다니는 노라. 제 이름 참 노라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못 드렸는데요. 노라는 잘 노는 노라는 아니고 그 비단 라자 노라를 쓰고 그래서 노라입니다. 인생을 비단에 펼쳐진다면 그러한 아름다운 무늬를 만들어내는 그런 노라로서 디자이너로서 이렇게 매 순간 열심히 앞을 향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Can you tell me how we got in this situation? I can't seem to get you off of my mind. 저에게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지금 이렇게 손 들고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릴게요. 네. 지금 말씀 들으니까 공간 디자인 일이 되게 힘든 것 같은데 다시 태어나셔도 공간 디자이너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그거가 정말 제가 항상 좀 듣는 질문인데요. 저는 다시 태어나면은 공간 디자이너로서는 하지 않고요. 그냥 집을 바꾸는 일은 많이 해볼 것 같습니다. 직업으로서 일은 참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먼저 하셨으니까, 네, 먼저. 네. 강의 내용이 참 공감되고 좋았는데요. 제가 궁금한 건 요즘에 점점 가족들 간에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면서 대화가 단절되는 등 문제가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족들 간의 화목한 분위기도 이어가고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인테리어나 공간 연출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에 다 집에 오면 항상 폰 가지고 서로 같은 거실에 있어서도 결국엔 폰으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일단 이건 공간에 대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집에 들어가자마자 폰은 앞에다가 현관에다 맡기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에 중점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사실 과정 디자인, 서비스 디자인 이런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모습의 그런 것들을 이미지에 그리기 앞서서 사람들의 그런 행동 반경을 먼저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거는 굉장히 지금 바꿔나가야 할 그런 소지가 많거든요. 집에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적절한 방법들에 대해서는 더 연구를 해야 되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흔히 제가 제안할 수 있다면 넓은 리빙룸을 가족실로 꾸며라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안을 할 수 있지만 그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가족들 간에 더욱더 큰 소통을 위해서 스마트폰 이런 기기들에 대한 이런 것들에 대한 제약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네. 대표님께서 꼭 바꾸고 싶은 공간이 있다면 어떤 곳이 있으세요? 저요? 그거 참 제가 그렇지 않아도 생각을 저번에도 어린이 멘토를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그 질문을 했어요. 뭐를 바꾸고 다른 거 병원이나 이런 데 말고 어디를 바꾸고 싶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바꾸고 싶은 것보다 제가 계획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저는 이제 고아원과 양로원을 같이 한번 만들어 보면 어떨까 그런 제안을 한번 예전부터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점점 나이는 사람들은 많이 들어가고 또 아이들은 이렇게 버려진 아이들이 있다면 두 공간을 같이 합쳐놨을 때 그런 시너지가 어떻게 생길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으로 그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발표 내용 정리하고 이제 이것으로 끝을 맺어야 할 시간이 왔네요. 오늘 이제 주제가
그러니까 공간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이 변하고 세상이 바뀌는 이런 것들, 저는 이 일을 정말 소명으로 생각하고 앞으로도 좋은 그런 모습으로 여러분에게 또 다른 오늘 보여드렸던 그런 프로젝트 이외에도 조금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멋진 그런 달라지는, 정말 웃을 수 있는, 행복함이 가득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을 만들어내려고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론 이제 병원도 좋지만 제가 어떤 사람들이 그 공간을 문을 탁 열었을 때 와, 이 공간은 정말 누가 했구나, 노미경이란 사람이 한 멋진 공간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그 공간은 결국엔 많은 사람들, 그곳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만족하고 거기서 희망과 꿈을 싣고 거기서 편하게 그렇게 지내는 그런 공간, 그게 바로 제가 바라는 최종 꿈입니다. 소통과 공감을 통해 더 깊은 나와 더 넓은 세상을 만나자. 우리 시대 멘토들에게 듣는 인생 성장법 소감. 이번 주에는 커뮤니케이션 라이터 제갈현열이 공모전 40상관왕이 되기까지의 도전과 열정 스토리를 들려줍니다. TV 멘토링 소감, 실미도보다 더 어려웠던 제갈현열의 공모전 이야기 많이 기대해주세요.